4시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중에 탁월한 질문. 그래서 당신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당신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겠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이 분야에서 최고로 만들었습니까? 이게 바로 탁월한 질문이에요. 무엇이? 모르겠어요.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서 가장 성취감을 가졌던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난 반장을 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 무엇이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자신감 있게 연설을 했더니 웅변을 했더니 그렇게 했다. 그게 바로 탁월함이라는 거죠. 웅변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감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자신감 있을 때는 어떤 느낌이세요? 어떤 모습이세요? 이런 것들. 여기에서 자신감의 키워드를 뽑아내는 거예요. 정말 주의할 것은 고객이 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온라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 보면 어때요? 딱 저 키워드를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까 탁월한 단단함. 네? 단단함. 네, 또 누가 뭐라고 열정. 제일 싫어하는 단어. 그 열정 때문에 상처가 너무 많아요. 제가 막 이게 의리 감정 그런 게 있잖아요. 내 바운더리에 들어오면 내 바운더리에 있는 아닌 사람이 저기 나오지. 그러다가 손해를 많이 봐요. 온라인 팀에도 이야기는 학교에서 이렇게 다 애들이 막 왁자가 들으면 선생님의 부정적인 표현을 해요. 그럼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야 이거 우리 못 참어. 저항해야 돼. 이러면 일어나는 순간 참 문이 따르면 열려. 누가 들어와요? 선생님이 들어와. 누구만 당해요? 저만 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목소리가 크니까 이게 남들은 그 얄미운 애들 표현들 이러면 이제 선해 보이는데 저 목소리가 그리 한마디 했는데 제가 다 나빠서 이게 진짜 상처예요. 진짜예요, 진짜. 지금은 넘어가는데 그래서 열정이라는 단어를 제일 싫어해요. 그러면 그 열정은 정말 코치님 열정적이세요. 그랬을 때 저는 기분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과거에 그 상처받은 상황으로 가요. 그럼 래퍼가 깨지죠. 그래서 정말 단어를 이렇게 조심히 선택해요. 오케이요? 온유, 사랑. 네, 사랑 너무 좋아요. 그래서 무엇이 당신을 이 분야에서 최고로 만들어주겠습니까? 저의 사랑은 정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런 사랑. 그래서 목표를 100%라고 했을 때 현재 몇 프로 달성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목표치를 정하고 지금 현재 실행. 그래서 현재가 잘못됐다, 못됐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을 이걸 찾아주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한 가지 탁월하게 발휘하고 싶습니까? 부족한 것을 메우기 위해 어떤 목표를 세우고 싶습니까? 제가 처음 코칭 배울 때 이 질문들을 적었어요. 그리고 오며가며 암기했어요. 코칭 퀘스천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진짜 책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저 타이핑을 다 쳤어요. 제가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우리 원장님한테 허락 받아야 돼요. 원장님이 일단은 본인에게 검증하고 자료를 주네요. 너무 한꺼번에 드리니까 이렇게 어떤 건지를 모르고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 타이핑을 다 쳤거든요. 그 한 권의 책을.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깝잖아요. 공부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질문을 엄청 외웠어요. 박오지 씨.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질문 구상하기 할 필요도 없어요. 핵심, 키워드, 목표, 현실인지, 대안 이 세 단어만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실행 이거. 그래서 이렇게 이런 단어 이렇게 오면은 질문들이 나오면 저걸 내가 모르니까 막 화가 나. 그러면서 어렵다라고 해. 그런데 그렇게 내가 욕망이 큰 만큼 저항이 크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이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욕망이 크다 그럴 때는 내가 좀 더 많이 배우고 싶구나, 좀 더 잘하고 싶구나 이것을 얼른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항이 뭐지? 이 저항을 메꾸기 위해 욕망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문제를 화남을 목표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게 문제 해결 코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많은 질문지들이 나올 거예요. 이 코칭 스텝 안에 있는 질문지들, 질문 하나는 다 제가 만든 거. 거의 신들린 듯이 그때는 이제 중국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거의 제가 생각해도 신의 경제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죽어도 못 죽어도 못. 근데 그 안에 있는 질문들을 하나하나 제가 다 이제 만들면서 많이 공부를 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열심히 안 가르치잖아요. 그 질문들을 맥락만 가지고 있어요. 코칭은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이 목표를 설정하고 잘하고 싶도록 만들어주는 것까지만요. 더 이상 결과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 돼야 돼, 코칭이 잘 돼야 돼, 이게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 시트지 여러분 많이 드리고 할 텐데 굳이 애써서 너무 알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의 인식 질문, 고통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 있다면 이게 탁월성을 찾는 거예요. 강점 찾기야. 그것을 깨닫고 나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잘 되지 않고서 와나서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온 사례. 이거는 데카르트 질문법이에요. 데카르트 4가지 질문법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술술술 제가 지금 무슨 질문법 이렇게 나오죠. 네, 애써서 아시려고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제가 타이밍이 되면 그런 자료들, 제가 책에서 썼던 자료들을 그대로 드릴 거예요. 네, 하나하나 질문해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대화를 통해서 새롭게 인식한 것은 무엇입니까? 코치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의 순서가 있는데 이 질문들의 순서를 이제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들이 하실 질문은 오늘 대화를 통해서 반드시 새롭게 배운 것이 있다면,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인식하게 된 것이 있다면 반드시 물어봐주는 거예요. 코칭 시험에서도 무조건 2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하거든요. 그럴 때 다, 중간에 다 없어도 돼요. 목표 설정 마지막. 그래서 오늘 새롭게 인식하게 된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왜? 내 생각이 그동안 했던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10분이면 10분 잠깐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인식하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온라인에서도 잠깐 우리 김숙희 선생님하고 그래서 지금 새롭게 느끼게 된 거, 발견하게 된 것,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코칭은 오프닝, 내포 중요해요. 그런데 때로는 내포가 없이 목표 설정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새롭게 인식하게 된 거, 배우게 된 거, 알게 된 거, 마지막 코칭 질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새롭게 하는 노력한 것 중에서 성공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2배로 올리는 노력 질문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그것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대화를 통해서 새롭게 인식한 것은 무엇입니까? 강력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객의 가슴을 파고드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나 땅 때려 맞은 것처럼 안전한 변화를 일으켜주는 강력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은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자료 남발하면 안 되는데 다 제가 타이핑 한 거 여러분들 드릴 건데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그냥 이런 것들 있구나 하실 필요 없어요. 저와 함께 코칭 가지고 노시면 돼요. 중요한 거 뭐라고 해요? 코칭은 뭘 하는 거라고? 코칭은 아니 뭘 확장하는 것? 생각, 고객의 생각을 확장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김숙희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있으면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려주세요. 뭐라고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또 이야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이야기해주세요. 짜증나. 3번, 4번 하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행복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그러면 어느 순간에 진짜 지금 이 순간 행복하다랍니다. 그게 사실 답이에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결국 인사이트가 지금 희열에 나오고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효과적인 질문 방법. 그래서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라는 거기에 나온 아침 질문이에요. 제가 한때는 정말 이걸 시도했어요. 아침에 딱 눈 뜨면
우리 이제 폴바처럼 의식일기를 쓰라고 하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옆에 딱 놔두고 눈 뜨자마자 글을 쓰라는 거예요. 감사일기를 쓰고 지금 떠오르는 생각, 물론 의식일기를 쓰는 게 있어요. 지금 떠오르는 생각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을 기대하는 것은 그 기대가 안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시도해 볼 수 있는 것, 이런 의식일기, 감사일기, 아침에 눈 뜨면 의식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녁에 자기 전에 자면서 내가 생각해야 될 것들 혹은 고민해야 될 것들을 그것을 조용히 생각하면서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게 명료하게 답이 딱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우는 아침 질문. 그래서 눈 뜨면 호호포노포노 6번 한때 실천을 했죠. 그리고 이 질문을 적었어요. 그래서 나를 설레게 하는 것은, 나를 오늘 열정적이게 하는 것은, 그리고 나를 감사하게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공헌해야 될 것들, 기도해야 될 것들을,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데요, 풍요예요. 이 풍요심리는 나중에 기회되면 세븐립이 날 때 풍요심리는 세븐립에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없는 것에 감사하게 하는 것, 그리고 열정, 기적질문. 아까 기적질문 말씀드렸죠. 300억 일을 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을 뽑아내게 하는 질문이에요. 나의 열정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한비엘 선생님의 열정 아시죠? 아산테 케냐에서 당신은 잘 나가고 멋진 의사인데 왜 이런 오지에서 이렇게 안가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이렇게 도심에 가면 엄청 잘 나가는 의사에 이럴 수 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내가 이게 나를 있게 존재하게 하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명예가 없어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 그게 열정입니다. 기적 질문을 통해서는 고객의 열정을 뽑아내요. 참고로 열정은 10몇 가지가 있어요. 진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학에서 했던 질문에 열정을 뽑아내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돈과 명예가 없어도 그 일을 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으세요? 그것들을 이제 찾아내주는 거예요. 그게 기적 질문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 조금만 아쉬워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줘서 근원의 내적인 깊이 존재감으로 터치를 내주는 것. 그래서 반박 때문에 이것들 많이 들고 계시죠? 근데 반이나인데 있는 것을 느끼게 이제 이러는데 우리 없는 것, 없는 것에도 감사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보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100억짜리 로또가 당첨되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게 당신에게 왜 중요합니까? 두 번째, 반드시 두 번째를. 그것 말고 당신이 기적이 일어나는 데는 어떤 것입니까? 교재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둘 중에 한 가지 기억만 생각하는. 아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 거기 선생님하고 문주연 선생님하고 같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있어서 삶은 무엇입니까? 이게 열정 질문입니다. 자, 코칭은 기술과 의식, 그래서 마인드셋이 중요하고요. 스킬셋이 중요해요. 코칭을 배우는 것은 아까 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이건 툴이에요. 툴셋이 있어야 되고 이 툴셋을 가지고 코칭식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코치가 마인드셋이 되어 있어요. 마인드셋은 다른 거 없어요. 코치는 어떻게 한다? 비운다. 나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감정으로 들어간 인간이에요. 나는 하얀 백지. 고객이 와서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이게 코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고객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나의 단어와 나의 해석이 아니라 고객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는 리더십과 코칭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칭은 강력한 질문, 열린 질문, 어떻게? 라는 질문, 미래지향 질문을 해야 되고 적극적 경청을 한다. 그래서 코칭은 질문하고 경청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식과 감정은 여러분들 조금 이제 제가 스킵을 할게요. 자, 코칭 스텝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제가 사랑, 있는 그대로 사랑, 그리고 존중에 너무 뭐만 바뀌면 이것만 바뀌면 너를 좋아해 줄게 이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어떤 존중 그리고 신뢰. 그래서 레포, 경청, 질문, 피드백 이게 모든 코칭의 공통점이에요. 코칭은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코칭은 뭐라고요? 질문. 근데 어떤 질문을 하느냐?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말 있어요. 경청은 한마디로 신뢰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경청을 하면 신뢰가 생겨요. 그래서 경청은 신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레포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청을 하고 질문을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계획을 뽑아내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피드백을 해줘요. 그래서 코칭은 한 번 일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한 번의 코치와 고객의 관계는 끊임없이 지속이 되어요. 이게 끊임없이 인정, 지지, 피드백, 칭찬, 격려 해주는 거예요. 매 세션마다도 해주지만 반드시 어떤 실행 계획을 뽑아냈으면 그것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코치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고객님이 이 일을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한 일주일 후에 제가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반드시 일주일 후에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코칭입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코칭은 뭐라고요? 질문. 코칭은 고객의 의식의 확장. 어떤 의식? 존재감을 내가 고객이 발견을 해서 나에게 이런 존재감이 있었구나. 나라는 존재 순수의식에 나에게 이런 강점이 있었고 나의 이런 탁월함이 있었네. 탁월함 찾아주는 거 너무 중요하겠죠. 그거 아는 거야. 그러면 내 존재감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나 할 수 있구나 아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 할 수 있구나 하게 되면 그 다음 뭘 설정할까요? 고객이 목표를 설정하고 질문을 통해서 실행 계획까지 뽑아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에게 코치는 질문을 던져서 생각을 할정하고 존재감으로 들어가서 내 존재감, 나의 강점이 이렇게 있어. 나 할 수 있는 사람이었네? 라고 발견하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요. 스스로 실행 자원을 찾아요. 이렇게 해서 코칭은 피드백을 해줘요. 인정지지, 실행 계획을 확인해줘요. 이게 코칭이에요. 근데 그 방법은 뭐다? 마인드는 나를 온전히 비우는 거예요. 코치의 해석, 판단, 추측 이런 거 없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해야 돼요. 그리고 코치는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경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끝. 그럼 이제 질문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 경청, 질문, 피드 이게 모든 코칭의 프로세스예요. 진리예요. 이거 코칭 스텝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코칭의 스텝에서의 철학은 사랑, 존중, 믿음. 제가 사랑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사랑? 소외된 사람들 진짜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존중, 있는 그대로 그리고 믿어주고 온전히 믿어주는 거.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믿지 못해서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온전히 믿어주는 거. 그래서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레포 형성에서 스토리를 이야기하게끔 하는 거예요. 코칭 프로그램 제가 홍보에 코칭 프로그램 만들게 됩니다. 2주 만에 제가 이 코칭 프로세스 제 책 썼어요. 그리고
레인보우 코칭 거의 제가 독일에서 아니 미국 중국에서 들어서 한 달 안 돼서 쓴 책이에요. 그때 2주 동안 거의 1시간 2시간 자고 딱 이 프로세스 이대로 쓴 거예요. 지금 조금 때 이제 나온 멘트 하나하나 만들면서. 근데 이 T, E, P 이게 똑같이 그러고 다 똑같은 거야. 똑같이. 매포를 형성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계획을 찾아서 실행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실행 계획을 찾는데 실행 계획을 할 수 있는 과정을 어떤 것들 탁월함을 찾아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탁월함을 찾아주면 자기가 존재감을 발견을 하고 동기부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코칭을 저같이 저를 뭐라고 하냐면 동기부여가라고 해요. 저 같은 사람 좀 잔잔하게 코칭을 하기보다는 악을 쓰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코칭에는 4가지 목소리가 있어요. 친구의 목소리, 악업자의 목소리, 감독자의 목소리, 친구의 목소리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근데 현자의 목소리. 그런데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다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어렵죠? 헬스 쉬운 것만. 그래서 레포를 형성해줘야 돼요. 레포. 이 작업이 거의 85%의 시간을 할애해요. 근데 너무너무 15%의 시간을 할애하는데 85%의 중요성을 가져가요. 그리고 타겟,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계획을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코치가 뭘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레포, 경청, 질문, 피드백을 하게 되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실행 계획을 찾아야 나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거. 이제 이걸 실습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다 제가 뭘 했냐면 모든 건 경험이다. 의식은 아까 내가 배우거나 경험하지 않으면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언어가. 그럼 나의 탁월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의 언어 안에 있어요. 그 탁월함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 대안을 찾아주기 위해서, 자신을 직면하기 위해서 저는 경험이라고 쓴 거예요. 이제 제거. 맞죠? 코칭도 코칭 프로세스는 이것만 그냥 조작하면 누구나 코칭 프로그램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제가 코칭 스텝을 코칭을 제가 그만둬요.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이에요. 제 교육의 마지막. 그래서 제가 한국코치협회 인증 프로그램의 KAC 인증 기간이 아직도.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가져가서 보복을 하신다고 아까 제가 그 NFT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것만 잘 하려고 하셔가지고 이제 코칭 코칭을 얼마든지 강의하실 수 있어요. 자, ST, EP 이것만 조금 바꿔서 한국 코치협회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이것만 조금 말을 바꾸는 것 뿐이에요. 저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조금 의식적인 부분이어서 미래 관점, 지금 메타버스 하죠. 메타뷰, 그리고 엑설런트, 그레이트니스가 그 탁월함이에요. 그래서 이 그레이트니스가 리더십과 코칭의 차이점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석세스, 지난 시간에 과거를 통해서 성공의 경험을 뽑아내는 거. 이게 이 4가지 질문을 통해서 내 안에 있던 경험을 뽑아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해되시죠? 자, 코칭이라는 걸 알려놨어요. 코칭을 탁월함을 찾아주는 거죠. 내가 좀 괜찮네? 라고 해서 레포 과정에서 저를 인식을 했어요. 인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고객이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표를 잘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현재 나의 처한 상황을 알아야 되잖아요.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넉넉하고 무슨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어떤 걸 내가 할 수 있는 대안을 찾겠죠. 대안을 찾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 실행 계획을 찾는 거예요. 이게 끝. 모든 교육 과정이 똑같아요. 코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 우리 상담 심리에서도 똑같이 그랬고요. 일반 어떤 경영학의 조직 관리에 저적 행동 관리에서 기업도 다 이렇게 나와요. 다만
코칭은 어떤 거다? 존재감 질문을 해줘. 존재감. 약간 행동에 대한 변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교류분석과 디스크와 애니어그램을 배우시고 나면 이 전체적인 제가 그리는 통찰력 있는 세상을 의아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스토리, 타겟, 익스피리언스, 플랜이라는 기법이야. 스토리, STEP라는 저희 어떤 모델을 만든 거예요. 이어와 모델. 그리고 퓨처, 그러니까 업저버죠. 그 다음에 메타뷰, 엑설런트, 그리고 석세스. 그래서 SEMO. 그래서 세모 모델이에요. 제가 STEP 세모 모델.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네. 대화 순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의 순서. 질문의 순서가 내포를 형성하고 스토리를 들어줘라. 그 사람의 스토리. 그리고 타겟을, 목표를 설정하게 도와주고 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자원을 잡고 미래로 더 가보고 과거로 가보고 현재의 강점을 찾아보고 좀 더 큰 헬리콥터로 올라가서 보도록 해주게 되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대안을 찾아서 플랜, 실행 계획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기 좀 안 보이시나요? 스토리, 레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어떠셨어요? 여기까지 오시는데 뭐 특별히 기대되는 게 있으셨어요? 뭐 오늘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떤 부분을 기대하세요? 이런 오프닝 질문, 몇 페이지죠? 다양한 오프닝 질문들이 있어요. 6,000개 이상의 코칭 질문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레포를 하고 나면 고객과 코치가 친밀해졌죠. 여러분들 질문을 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나니까 친밀해지셨죠? 똑같아요. 그랬죠? 레포는 프랑스어로 다리를 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다리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고객이 레포가 형성이 됐으면 나하고 코치하고 이야기 좀 해보고 싶어. 그러면 그 다음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러 오셨어요? 주제,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스토리라고 이야기했다고. 이것을 뭐 사람들 레포로 다 이야기를 해요. 오늘의 주제 목표를 설정을 해보시죠. 무슨 대화를 하면 유익하시겠어요? 오늘 대화하고 싶은 거 혹은 뭐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요. 그럼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계획이잖아요. 계획. 이 목표로 가기 위해서 현재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시점, 이것을 채워나가는 게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 그러면 현재의 상태는 어떠세요? 그래서 현재의 나의 상태를 찾고 나서 여기에 대안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 현재 시점에서 자신의 탁월함, 강점들을 발견을 하게 도와줘야 돼요. 뭘로? 질문, 경청, 그리고 인정, 지지. 정말 중요해요. 에그나이지, 존재감에 대한 인정, 지지.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이런 대안들을 찾아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겠네요. 이런 걸 해볼게. 그럼 가장 먼저 시도할 것, 뭐 순서를 정하거나 볼때 시도할 수 있는 플래닝을 찾는 거죠. 이게 선생님도 코칭을 주는 사람이 찾아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스스로 찾아주는 거 아니에요? 절대 코칭은 고객이 스스로 모든 질문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박관념에 엄청 질문을 암기했다. 그랬는데 다 쓸모없더라고요. 물론 덕분에 책을 썼어요. 어떤 거냐면 그러시군요. 그럼 어떻게 해보고 싶으세요? 너무 쉬운 말이죠. 이것만 던져줘요. 맞죠? 코치님? 처음에는
저 질문을 애우려고 한 권의 책을 그냥 타이핑 다 쳤다니까. 제가 남들보다 좀 타이핑이 빠르거든요. 이게 우리 원장님이 인게이지 수업을 하잖아요. 제가 무료 특강 딱 들어가요. 저는 그 자리에서 블로그 다 써봐.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고객이 스스로 찾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그 질문을 던져줘요. 그래서 코칭식 질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이야기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서예요. 이게 전체 코칭의 프로세스, 코칭의 순서예요. 순서. 근데 모든 코칭 프로그램은 다 이렇게 만듭니다. 자기 프로그램 만들잖아요. 한국 코칭에서 인증해 주거든요. 다 이렇게. 목표 있느냐? 목표 되게 중요해요. 코칭 시험에서도 목표 나왔느냐? 어떤 목표? 막연한 목표. 좀 더 행복하고 싶어요. 나 운동을 좀 잘하고 싶어요. 살도 좀 빼고 싶어요. 아니, 그런 목표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목표를 뽑아내는 것을 연습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현재 문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다 보니 미래에 가서 10년 후에 이거하고 똑같이 여러분, 내가 고객님이 10년 후에 돌아가 보세요. 10년 후로 가보세요. 10년 후에 어디에 있어요? 푸른 정원에. 누구와 함께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과요. 뭐 하고 있어요? 연수원에서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있네요.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저는 눈 뜨면서도 이제 되죠. 이게 자아의식이라고. 자아의식.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연습을 통해서 되는 거지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에요. 10년 후에 지금을 보고 뭐라고 해요?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네요. 이거. 이제 여러분 이제 대화로 스스로 경험을 하세요. 이제 할 거예요. 대화 하실 거예요. 이것들이 미래 관점. 여쭤보요. 좀 더 이 상황을 이곳에서 나는 여기 있느냐 한번 비행기를 타셔서 한번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아시아산 지역에 올라갔어요. 아시아에서 지금 나를 내려다보니까 어떠세요? 그게 풍선을 달았더니 지구 밖에까지 올라갔어요. 지구 밖에서 보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내가 어떤 모습인가. 좀 더 크게 우주선을 띄워서 올라갔더니 우주에서 바라본 지금의 나의 모습을 어떻게 아주 조그만하죠. 근데 희한하게 이놈의 것이 어떤 것이라고? 인체 유심주. 말만 했을 뿐인데 진짜 내가 그 안에 올라가면서 진짜 마음이 괜찮아져요. 지금의 이곳에 그게 관찰적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그 기법은요, 여기 이대로 나왔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멘트 자체가 이대로 똑같이 여기 나왔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이게 탐스턴 순수. 이게 우리 아시아 코치인데 이것도 탐스턴 평정시. 그리고 이제 폴정 박사. 폴정 교수님고 지금 이혼했죠. 네, 스토리 너무너무 얼마나 봤더니 지금도 똑같아. 여기에 탐스턴이 이거를 놔두고 이렇게 읽으세요 라고 해놔있어요. 그거 그대로 읽었어요. 근데 그 말을 했을 뿐인데 진짜 위로 올라가서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이 갈등이 별것 아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을 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 볼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누가 찾아요? 고객이 찾아요. 이해되시죠? 이런 거 저는 말만 했을 뿐이에요. 이대로 나온 걸 그냥 말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갭 코칭, 코 코칭 너무너무 정말 이건 살아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메타뷰 하는 거, 그리고 당신의 지금의 가장 강점이 뭐예요? 지금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당신의 그것은 어디예요?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강점. 그리고
과거에 가장 성공했던 경험을 떠올려보세요. 아,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요. 그때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이런 느낌. 아, 그때 굉장히 뿌듯함, 내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뿌듯함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그 뿌듯함을 가지고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을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 대안을 찾기 위해서 저는 이 기법을 쓴 거예요. 네, 좀 더. 그래서 모든 코칭 프로세스가 이렇다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일차, 2일차, 3일차 제가 진행을 하고 코칭 소개하기, 입문하기, 실행하기로 만들어놨는데 이 코칭 실행하기는 이제 기법이에요. 하나의 아까 툴, 마인드 스킬 툴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이런 어마어마한 시트지들이 있는데 그건 다 툴이고 그 상황에 맞도록 적합하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대기업이고 이렇게 코칭 들어가면 다 툴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툴에 맞춰서 그 질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칭 입문하기가 태도, 스킬, 이게 마인드와 스킬을 이안해서 제가 쓰는 거예요. 코칭. 그래서 어떤 발자국 남기고 싶으십니까? 코칭의 키워드는 변화와 성장입니다. 다 했던 이야기들.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제가 제 30대 네. 30. 이게 레이 이거 제가 이거 했던 거 2시간 동안 얼마나 펑펑 울고 딱 20명이었거든요. 이 메릴린 박사님이 남편이 국제 변호사예요. 그런데 고르바초프, 오바마 다 코칭하신 분이세요. 이거는 그 MBO인가 야구협회를 뭐라 그러죠? 네, IBO라. 거기 다 임원들 다 코칭하신 분.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이제 한국에 안 오시죠. 이분이 그때 74살 있었어요. 지금은 또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네, 10년 다 되네. 8이 넘으셨죠. 그래서 한국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셨고 이제 오시지 않으세요. 정미용 교수님, 정미용 위원님이라고 옛날 서초구 구의원으로 나오셨던 분, 그분도 우리 팀원이셨어요. 그분 때문에 제가 한양대에 때 처음 강의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아쉽게도 그분이 병이 있었잖아요. 아쉬워 너무 멋있는 아나운서였는데 그때 딱 20명 한국에 유일하게 20명 받았고 수업을 영원히 오지 않는 아트 앤 사이언스라는 프로그램.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 2시간 동안 이 질문을 하는데 딱 2시간 걸렸어요. 2시간. 데모, 이 앞에서 데모를 했거든요. 그때 했던 이야기를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진행을 하더라 라는 거. 이게 이제 우수명 대표님 남편 펄 박사 연하의 날 이때도 40대 중국의 컨설턴 이렇게 제가 했고요. 교재 잠깐 보시면 대화 스토리 있죠. 대화 스토리는 제가 하지 않을게요. 온라인 팀하고 또 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대화 스토리는 제가 이제 보통 강의할 때는 되게 재밌게 이렇게 데모를 하면서 하는 부분인데, 네. 그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 대화와 코칭식 대화가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가 이렇게 써놓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국코치협회에서 일반 대화와 코칭식 대화는 철저한 코칭의 철학이 기반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조화된 대화여야 됩니다. 코칭 대화의 의도는 상대방의 성장과 성과의 향상이라는 두 축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한국 코치협회에 있는 자료 그대로예요.
구조화된 대화여야 된다. 구조화된 대화는 일반적인 친한 친구와 대화하고 다른 점인데, 그냥 친구들은 그냥 대화를 하는데 반드시 구조화는 목적성과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이 코칭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순간에 고객이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가, 이 목표가 없으면 코칭을 안 해요. 반드시 구조화돼요. 목표,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습니까? 어떤 것이 해결되면 좋겠습니까? 오늘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까? 이게 목표 설정에 대한 대화예요. 다 자료에 나와 있어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먼저 설명하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칭 시험 중에서 목표가 없으면 X. 목표가 제일 중요하다. 언제 목표? 지금 저와 함께 10분의 대화가 시간이 있다. 10분 안에 해결되어야 할 코칭 주제. 뭐 1년, 2년이 아니라 그 순간 코치와 만나는 시간 안에 해결되어야 될 코칭 주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끌어갈 것인가 레포를 하고 실행 계획을 찾아주는 이런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어디 뭐 중구난방으로 어디 요즘에 어떻게 사니, 뭐 사는 건 먹고 사는 건 괜찮니, 병은 없니, 이런 대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일반 대화와의 차이점은 목적성과 방향성이 있다. 목적성과 방향성이 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구조화된 대화. 그리고 핵심 대화 기술, 경청, 질문, 맥락적인 의도죠. 의도를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의도를 읽어줘야 된다. 이거 다시 코칭의 철학 조금 더 이제 배우실 거고, 구조화된대요. 어떻게?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목적성. 그러면 목표를 설정하는 질문을 이제 아셔야겠죠? 그리고 방향성.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고객을 도와줘야 되는, 고객이 성장과 성과에 그 스스로 문제를 스스로 실행 계획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핵심 대화 기술, 경청해야 되고 질문해야 되고 메시징해야 되고, 반드시 또 중요한 건 인정 축하. 코칭 시험에서 인정 축하가 없으면 땡! 격려해주고 진정해주고, 근데 저한테 열정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반드시 고객의 언어 안에 머무르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되게 코칭을 딱딱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하고는 이제 좀 차원이 달라요. 근데 그분도 코치고 저도 코치예요. 근데 저는 되게 인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요. 의식적인 측면에서. 근데 그분은 이제 또 뭐냐면 본인이 많이 대답을 해줘요. 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 이렇게 하셨구만. 이렇게 되게 말을 해. 그러면 근데 그분은 또 그분의 방식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군인이 있는데 군인이 굉장히 권위적으로 코칭을 이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냐?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잘못된 건 아닌데 이제 좀 잘라요. 네, 좀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네, 코칭 이제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이 이제 드디어 코칭 대화를 실습을 할 건데 여기까지만 하고 5분만 더 써도 되죠? 알아버릴 거 알아버리고 이제 가시게요. 힘들죠? 좋아요. 사실은 우리 한국에 성과 코칭, 성과 향상을, 성과 코칭 누구죠? 이름 우리 한국, 전 세계 최초로 코칭 책 쓰신 분. 진행나가. 그로우 코칭이라는 것을 피트모, 네. 피트모라는 코치가 전 세계 그 그로우 코칭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라이센스 저작권인데, 예를 들어 코칭 스텝 하면 김은희가 저작권인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누가 코칭 책을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존 히트모어가 최초로 한국 리더십 코칭 센터에서 그분의 성과 향상 코칭을 가르치죠. 근데 그분이 최초로 코칭 책을 최초가 아니지. 이제 우리 코칭 아버지 말고 이제 코칭책을 쓰시면서 성과 향상을 위한 코칭책을 쓰시면서 야 이거는 너무 누구나 쓸 수 있어 라고 해서 라이센스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칭책을 쓰고 싶다 라고 하면 이 그로우 코칭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이건 딱 진리예요. 대신 이 목표부터 나오잖아요. 그게 저는 스토리라고 S라는 것을 적었잖아요. 어떤 부분은 그게 사회적 코칭하면 소셜이라고 앞에 써요. 다양한 것들로 앞에 레포 부분을 뭐 어떤 용어를 붙여서 코칭 대화를 만들면 되는데 목표, 현실, 대안, 실행계 여기는 will이라고 했나요? 이 모든 것들이 라이센스가 없고 한자 이게 정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칭의 파워 조금 이따 하고요. 여기까지 할 거예요. 코칭의 역사 코아치 네 마리 마늘 끄는 마차라고 해서 영국에서는 학생의 수험 지도를 하는 교사 영국에서 이걸 탑시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1880년대 스포츠 코치라는 용어가 처음 시작되었고 1950년대 경영학의 인사조직 안에 리더십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리더십 영역 안에 코칭은 리더십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코칭이다 라고 해서 경영학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을 꺼내 나온 거죠. 1975년에 티머스 월로웨가 테니스를 아무것도 모르는 아줌마를 그냥 의식적으로 눈을 감으세요. 당신은 지금 테니스를 언제 어디 배웠고 오른손을 들어서 테니스를 이렇게 출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무의식에서 테니스 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야. 그런데 진짜 테니스도 치더라. 그게 인업게임 하면서 코칭이라는 게 점점 우리들에게 인식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 비즈니스 코칭, 이때 히트모어가 비즈니스 코칭을 이제 하면서 보고를 이제 시작을 했죠. 그리고 1992년에 CCU라고 해서 이제 회사를 설립을 하고 1994년에 ICF, 우리 한국에서는 이 ICF의 코칭 11가지 역량을 그대로 가져와서 한국코치협회에서 그대로 11가지 역량을 썼었어요. 근데 최근에 바뀐 것으로 알아요. 1, 2년 사이에. 한국에서 코칭이 바뀌었죠. 이번에 한국코치협회에서 자체의 역량 만들었죠, 지금. 네. 그 부분 조금 더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1994년도가 우리 코칭의 5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존 히트모어 1995년에 성과 향상을 위한 코칭을 1995년에 책을 쓰면서 그로우 코칭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고 2001년도에 한국 코치협회 코칭을 가져왔어요. 그때 한국 리더십 센터의 김경석 박사님하고 우리 콜 박사님 아시아 코치센터의 두 분이 처음 시작을 해서 이 코칭하고 현미수 코치님하고 또 그때 박정영 교수님하고 해서 코칭을 우리가 함께 확산을 해보자. 그래서 1993년도 12월이니까 실제로 1994년도에 한국코치협회가 설립됩니다. 그러면서 김재호 회장님을 모시고 와서 2005년도부터 한국 코칭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었고 알았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네. 우리 한국의 코칭이 왔고 지금은 사단법인으로 코치협회가 출범을 했고 엄청 하계를 잇는 영향력 있는 한국 유일무이한 코치 협회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2시 15분, 3시 15분까지 쉬도록 할게요. 그리고 목표 설정